이 존 바르트는 이 자유주의란 게 유대인의 이념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그 19세기 영국,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의 그 식민지 침탈, 거기서 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이 존 바르트는 그게 더 오래됐다는 거죠. 이게 최소한 그 17세기 초 암스테르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 기록적으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게 아마 유대인들이 상업에 종사하면서 가진 그 기본적인 개념이 아닐까.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면서 상업에 종사했으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맨 처음 시작된 게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수 때니까 그때부터 자유주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흙길이 사라졌어요. 흙길은 사라지고 이제 여기 보도블록하고, 여기 철로에는 보도블록을 깔아놨고, 여기는 아스팔트 길인데 철로, 이왕이면 철로 걷는 게 더 아이고 넘어질 뻔했네. 줄여버려. 철로 걷는 게 더 낭만적이겠죠. 그래서 이 존 바르트의 주장을 보면은 근대 그 제국에 의한 식민지 침탈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가 아니고, 제국은 그 용병일 뿐이고 유대인 상술에 의한 수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이념인 자유주의라는 거는 이게 자본주의를 미화한 용어예요. 이게 이 자본주의자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없듯이, 이 자본주의라는 게 부끄러워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유주의라는 말로 살짝 미화시킨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자유주의에서 자유란 게 이게 보편적인 인간들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본의 자유, 그들만의 자유죠. 이게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은 이 자유주의에서는 노예예요. 노예, 자본의 노예이지 이게 자유롭다고 할 수 없죠.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기본권에서 헌법적으로는 자유라 그래도 이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주어진 자유는 이게 허울뿐인 거죠. 이게 자본은 글로벌 자본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자본의 자유지, 돈 없는 사람들은 자유가 사실 없는 노예죠. 노예.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기만적인 용어예요. 자유주의란 게 원래는 이게 그 속뜻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자본민주주의란 말이 되죠. 이게 진짜 의미는, 이게 자본주의는 이게 독재이기 때문에, 자본의 독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독재하고 민주주의하고 양립할 수가 없죠. 이게 모순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박정희 시대에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 보면 유시민이나 진중권 씨도 자유민주주의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이 사람들이 진보라고 떠드는 거 보면은 진보의 정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진보란 말 자체도 이것도 자유주의처럼 이 자본주의를 미화한 말이에요. 사실은 진보란 개념 자체가 19세기에 자본주의가 전성기를 부과할 때, 그때 이제 막 대영제국 같은 경우 해가 지지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로 그냥 그 영토가 확장되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 그런 진취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진보가 영어로 리버럴이죠, 리버럴. 리버럴이 우리말로 하면 자유주의 아니에요, 자유주의자. 진보란 게 이게 자유주의자란 말이고 이게 자본주의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자유주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도 아니면서 대동아 공영 이거를 외치는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내국노죠, 내국노. 여기 철로 건널목 땡땡거리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만 유대인들의 이념인 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유대인들의 이념이죠, 이게. 그 이론이 이제 공산주의 이념의 이론이라는 게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이론한 것이고,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엥겔스는 그 유명한 자본가죠, 영국의. 자본가가 어떻게 자본론을 써가지고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을 이룩한 그 주축 세력도 거의 80~90%가 유대인들이죠. 그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이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산업국가에서 최절정기에 이르면 그 모순이 폭발해서 공산주의로 간다 그랬는데, 러시아는 가장 유럽에서 산업화가 뒤처진 농업국가였는데 그 이론과는 정반대로 러시아에서만 발생하고 유럽에서는 발생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이론하고는 이론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유대 자본이 밀어줬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가담하게 되면 당연히 유대 자본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이게. 유대 자본이 그 돈의 힘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왜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됐느냐, 뭐 이거 이유를 뭐 설왕설래 하는데 다 개소리들이죠, 이게. 다 이유를 알면서. 중국도 이제 제 주장을 뒷받침하죠. 중국은 러시아보다 더 산업화에 뒤처진 나라인데 공산화가 됐어요. 그것도 유대 자본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모택동이 그 대장정 할 때 사진 찍은 거 보면 재정 담당자의 그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사진이. 제가 보기엔 이 대장정은 쇼고, 요새 그 정당들이 경선하면서 전국 투어하면서 인기몰이 하는 걸로 이게 쇼로 기획된 거지, 이게 뭐 진짜 장개석권한테 밀려서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게,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이게 틀리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죠. 이 자본의 힘으로 공산혁명을 이룩한 거죠. 자본주의 힘으로 공산주의를 이룩했어요. 아주 무슨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게. 그런 현실을 숨기기 위해서 왜 그 후진국에서 공산혁명이 발생했냐,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주장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건 정말 이게 얼빠진 짓이죠 이게. 응? 이거는 그 분열과 지배 전략에 그 넘어간 거고, 그리고 막시스트나 좌파들이 진보라고 하죠 지네들이. 응? 근데 여기서 제가 따져본 거에 의하면 이 진보란 게 자유주의죠. 자유주의고 자본주의인데, 응? 이게 진보라는 뜻이 이게 사실은 속뜻이 자기는 자본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응? 어떻게 막시스트나 좌파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라고 자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코미디 같은 짓이죠. 그래서 이 좌우 진영이나 진보와 보수, 이것도 결국은 뒤로 가보면은 사실은 한 패야, 한 패. 같은 패지 이게. 같은 패에서 착한 형사, 나쁜 형사 둘이서 이제 한 명은 얼르고 한 명은 위협하고 그런 거죠 이게. 이 존 바르트는 전쟁과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이 전쟁이 자본주의를 태동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보면은 보니까 근대 이제 식민지 침탈할 때 보면은 그 동인도 회사 같은 그 회사의 조직을 보면은 이게 국가의 용병들을, 국가의 군대를 용병으로 쓰고 있죠. 부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식민지 개척하는 회사들의 그 조직을 보면 이게 군대 조직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 넷플릭스 시리즈에도 보면 그런 게 있던데, 그 식민지 개척 회사가 그 영국군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시리즈에서 허드슨만 회사인가 회사 이름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영국군을 그 용병으로 써서 부려요. 그 사람들이 회사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개척 회사는 그 대가리만 그 상인들이고 그 밑에 하위 직원들은 다 사실은 영국군인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현대 요즘 회사들도 다 뭐 수직구조죠 이게. 군대처럼 명령이 위에서 수직적으로 하달되는 그런 수직적 구조인데, 이게 군대랑 뭐 다름없죠. 이게 이런 조직 체계가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근대 그 식민지 개척 회사의 그 조직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근데 그 청교도들하고 군인들하고 자본가의 미덕이 똑같았어요. 그 공통적으로 이제 그 주된 내용이라는 게 훈육이에요, 훈육. 그래서 개인을 탁월한 전체 속에 용해시키는 게 이제 그 훈육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인간, 부분을 차지하는 부속 같은 인간,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의무에 충실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훈육의 목적이었고, 요즘도 이제 그 박사들도 그 전공 분야가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려가지고 이게 이 전문 바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그 아주 그 좁은 분야만 알고 나머지에서는 바보가 되는 그런 걸 조장한 게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 군대 그 군복이 통일된 것도 그 근대예요 이게. 그래서 통일된 군복을 입은 최초의 군대가 이제 크로멜의
청교도 군대, 그때는 이제 성자들이라고 불렀다는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군복이 통일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장이 통일되다 보니까 이 의복이 이제 대량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또 그에 따라서 대량으로 생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긴 거죠. 여기서도 이것이 이제 대량 수요와 생산이 자본주의를 촉진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게 이제 존 바르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회사의 조직이 군대 조직이었듯이 요즘도 이제 취직하는 게 사실상 이제 이 직업군인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군대는 이제 국가 안보라는 핑계로 이제 징집을 하는데, 회사원은 그 국가 안보라는 명분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군대가 그 근대 자본을 지켰듯이, 근대 자본의 패권을 지켰듯이, 마찬가지로 그 현대 대자본의 그 패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도 사실상 군대는 자본의 용병이 되는 거죠. 군대가 국가를 지키는 게 절대 아니죠. 사실은 자본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폭력을 제공하는 게 이제 군대의 의무고, 그 자본의 사병이 되는 것이죠. 개인, 자본의 그 개인적인 군대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이 폭포가 있는데 지금은 물은 안 흐르네. 이게 춘천 폭포래나 뭐. 저도 이제 군대 안 가려고 피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늦게 군대 갔어요. 근데 군대 안 가고 나한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면은 나도 그 허준이처럼 업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죠. 허준이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인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허준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죠,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징병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가능성의 기회를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군대에 가서 인생의 가장 그 황금기를 거기서 소모해 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업적이 많이 안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군대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준이 교수의 그 필상 탄 걸 보면서 저도 사실 비슷하다는 걸 느꼈는데, 원래 저도 이제 수학과 갈라 그랬어요. 수학과 갈라 그랬는데 현실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대로 가게 되고, 근데 공대 가니까 재미없어 가지고 결국 군대 갔다가 물리학과로 갔는데, 허준이 교수도 이제 물리천문학부 갔었죠. 근데 허준이 교수도 나처럼 물리 잘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수학과로 가서 이제 결국은 엄청난 성과를 얻었는데, 허준이 교수가 뭐 그냥 한 학기는 완전히 그냥 전과목 거의 낙제를 했다고. 근데 저는 그보다는 성적이 좋았어요. 물론 허준이 교수보다 성적 좋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 나쁜 사람도
그렇게 엄청난 성과를 내는데, 이 성적 좋은 사람들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성적을 믿진 않지만은, 그렇게 성적에 신뢰를 보내진 않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은 뭐 허준이 교수만큼은 다 있는데, 군대 끌려가 가지고 결국은 그 가능성을 사장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 학문적 성취가 낮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모병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징병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돼요. 그리고 모병제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모병제 할 만한 그런 돈은 있죠. 충분히 있는데, 여론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한국에서 이제 대학 갈 때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는 적성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성적에 맞춰 가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면은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자기 전공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맞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실패한다고 봐요. 대부분 학문적으로는. 뭐 의사나 뭐 변호사 이런 사람이 되면 뭐 전문가 되는 거지, 이게 학문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이 성적에,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안 좋은 관습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대부분 실패하죠. 근데 허준이 교수처럼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학문적 성과가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징병제라는 이 구덩이 때문에 사람들을,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구덩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징병제는 꼭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병역 기피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병역 기피하면은, 나는 뺑이 쳤는데 쟤네들은 백으로 이렇게 군대 기피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모병제까지 반대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라는 게 사실은 이게 국가 안보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본의 폭력을 지켜주는 용병이 되는 건데, 사병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가장 인간의 기본권까지 박탈되는 그런 폭력인데, 이런 징병제 자체를 반대해야 되는데, 내가, 자기도 군대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기본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기본권을 박탈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득권이든 아니든, 이게 징병제 자체가 이게 사람을 노예화하는 거기 때문에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기득권의 권력에 대한 이 불온과 질투가 이런 태도를 부르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기본권이 소중하면 남의 기본권이, 그 사람이 뭐 부자고 가난하고 떠나서 다 지켜줘야 자기의 기본권도 지켜지는 거죠. 여기 안내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리가 지금 화랑대 사거리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6사 상거리를 거쳐서 구하랑대 역까지 이어져요. 지금 전체 구간에서 동춘선 숲길 전체 구간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1코스고 이게 2코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2코스고 화랑대역이 가운데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선수촌 지나는 길이 3코스고 전체 길이가 6km예요 지금 1시간 정도 왔는데 계속 화랑대 사거리 쪽으로 걷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탕감, 요새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 채무탕감 해주겠다는데 반대가 많죠.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네들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는데 왜 그 사람들은 빚도 안 갚았는데 탕감을 해주냐. 반대를 해요. 근데 이게 채무 불이행하는 데는 그 빌린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그 빌려준 은행도 책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용평가를 잘못해가지고 함부로 돈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자체도 지네들이 뭐 찍어낸 거고 사실은 허공에서. 그리고 이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로 메꾸게 돼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은행 거래가 막힌 상태로 이제 이미 그 고통을 맛보고 있는 거고, 그 채무자는 그러니까 다 사실 안 갚아도 되는 건데 법적으로도.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일방적으로 그 채무자만 비난해요. 여기 뭐 새 같은 거 여기 내려가요.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배려나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책임의식을 느끼질 않는 것 같아요.